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참...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건 생각하는 거 맞죠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이 연루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들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많이 좀 실망도 스럽고, 맞아요. 오히려 그런 연예인을 내가 좋아했다는 게 왠지 나도 죄를 지은 것 같고 죄책감까지 느껴질 정도고 참 불쾌하죠. 불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사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앞으로 인생에서 큰 짐 그리고 걱정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몰카를 찍고 그런 거를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당사자분들, 피해자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고, 언론에선 흔히들 관음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잠깐만요. 노출증인가? 아, 이건 노출증. 자꾸 배를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배를 해주시오. 까면 어떡해요? 간음증은 남의 나체나 옷을 갈아입는 거,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걸 보고 흥분을 느껴요. 성적 흥분을요? 예. 그런 엿보기를 하는 건데, 이 사건과 좀 다른 건 이 간음증 환자분들은 자기가 그 행위에 보통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성행위를 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걸 그냥 밖에서 보는 거구나. 그렇죠. 이 성도착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성도착증이라는 거는 사실 변태적인 성욕, 일반적인 성적 자극에는 흥분이 잘 안 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고, 그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나 남에게 굉장한 고통, 그런 부분을 일으키는 거 이제 우리가 크게 성도착증이라고 하는데, 그 큰 카테고리가. 예, 그 안에 흔히 말하는 간음증, 노출증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연예인이 자기와 그 성관계를 한 분들의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공유했던. 그렇죠. 그쵸. 네. 그거는 뭐죠? 그건 뭐예요 그러면? 둘이 섞인 건가요? 제 생각이긴 한데 성적 가학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섹슈얼 세디즘. 남의 고통을 통해서. 그쵸. 보통 이제 우리가 성적 가학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희생자,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데, 꼭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나 수치심. 그러니까 그 여자를 대상화시켜서 키아화함으로써 어떤 쾌락을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거군요. 자기가 이런 걸 자기 뭐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물론 당사자한테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단톡방에서 아주 저질스럽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상상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이 사람이 이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울 거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가하면서 자기는 뭔가 우월감이나 성적인 우월감.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조금 저열한 종류의 우월감을 느끼는군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거는 비열하고, 이 성적 가학증은 보통 굉장히 만성화될 수 있고요. 본인의 보통 열등감이나 어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런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환이에요. 이런 성도착장애는 결국은 굉장히 다 문제가 되죠. 이런 희생자나 피해자분들, 이분들의 사실 주목을 해야 돼요. 뭐 가해자의 뭐 당연히 그거에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를 받고 처벌하고 재발이 안 되게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해야 되지만, 피해자분들은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그게 사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보고 계속 수군될 것 같고, 괜히 뭔가 찌라시나 SNS, 인터넷에 막 올라가니까 무분별하게 돌고 있으니까. 예, 자기도 잘 못하고. 더 이게 가슴이 아픈 건 피해자분들이 죄인이 아닌데 죄책감, 자책을 하시게 돼요.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이런 생각부터 내가 뭐 좀 너무 순수했다, 넘어갔다, 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를 불러서 제대로 된 가해자에 대한 진술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되게 도와드리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주변에서도. 저도 이런 성도착장애 환자분들, 환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저는 노출증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 네, 그런데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바리맨을 하다가 걸렸대요. 치료를 받고 싶다고 와요, 처음에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치료가 아니라 진단서를. 변호사 분이 이제
가라고 해서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나아지고 싶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금 경찰 조사나 뭐 법원 뭐가 걸려 있고 그래서 자긴 치료를 위해서 왔으니까 뭐 진단서를 떼달라. 저는 그런 경우는 진단서를 한 번도 써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치료 중인 환자고 자기가 낫겠다고 하면 진작에 왔어야 됐는데 뭐가 걸리니까 법적으로 왔다. 문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자기의 노출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시고 뭔가 우연히 길에서 옷을 벗었는데 누가 본 거예요? 뭐 소변을 보려고 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사실 이 수동 도착 장애는 물론 정신과 질환 안에 카테고리화로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제재가 높아지면은 네. 당연히 이게 이성적으로 그걸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처벌이나 징계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교정하는 그쵸. 방향으로 이거는 뭐 진단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게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참작 사유가 되진 않고 이 부분은 더 완벽한 시스템을 통해서 재발 방지나 해야지 치료나 이런 부분과는 좀 관련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맞아요. 할까? 왜? 이게 무슨 심리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고 하지만 이런 성가학장애는 반복적이고 만성적일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사건만 봐도 한두 번 만에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알려진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조사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이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예,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